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이 많은 광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쌀이 경기도에 비해 값싸게 팔리는 등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할인 행사로 인해 전남 쌀은 저렴한 쌀이라는 인식이 더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까다로운 특성 탓에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웠던 병어류가 국내 최초로 수족관에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이 많은 광주의 경우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타 지역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고통이 더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1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근 씨. 요즘처럼 장사하기 힘든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인건비는 물론 식재료 가격이 최근 들어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입니다. 이금융권을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자 부담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금 뭐 20-30만 원 정도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에다가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한 명당 가계부채는 지난 2017년 7천만 원에서 지난해 8,700만 원까지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7.2%로 전국 평균 5.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1.8%로 전국 평균 0.5%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광주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저금리로 사정이 나왔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올해부터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율까지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농산물과 식재료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내년까지 미국이 추가로 2%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연체율 상승과 가계 건전성 악화, 그리고 신용불량 속출로 이어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에게 급속히 밀려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시장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론은 요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33건, 278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해 지난 5년 동안의 횡령 금액인 2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횡령 사고 금액 278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43억 원으로 48.5%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은 다소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은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들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의 쌀이 경기도 쌀보다 싼 값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쌀은 값이 싸다는 시장의 편견을 전남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도 쌀이 경기도 쌀보다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산 전라도 쌀은 20kg 기준 평균 46,700원으로 경기도 쌀 53,100원보다 12.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2020년에 생산된 쌀값을 따져도 전라도 쌀은 경기도 쌀보다 평균 7.1%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전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지 쌀값이 급락한 가운데 그런 부분이 전남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작년 말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진행한 전남쌀 판촉 기획전에서는 최대 40% 할인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에도 전남 24개 브랜드 쌀에 대해 20% 최대 만원 할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암군도 지난 8월 대표 브랜드인 달맞이 쌀 36,000원짜리를 3만 원에 할인 판매했습니다. 전남 스스로 전남 쌀은 값싼 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쌀 판촉 행사를 통해 쌀을 헐값에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건 당장의 판매량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남 쌀의 위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라든지 또 환경 면에 있어서 보면은 전남 쌀이 훨씬 우수하죠. 그런데 한 번 이제 경기미는 비싼 거, 호남 쌀은 저감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고착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벼 생산 농가 전국 최대, 쌀 재배 면적 최대, 쌀 생산량 최대 등 최대 곡창지대이자 최후의 식량기지인 전남 쌀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광주와 전남에서 줄어든 반면 서울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정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유도해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10년 전보다 3,1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학 모집 인원이 줄었지만 서울에서만 2,400여 명이 증가했다며 수도권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문서감정연구소의 분석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동일한 필기구로 쓰였고 획 구성도 서로 비슷하다며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으로 김 여사의 논문이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와 국민대가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특정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던 사안이라며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 당시 문제가 없다고 입증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9년 5월 학생 4명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해고된 코치가 광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 체육회는 해당 코치가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생선 병어와 덕대는 식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예민한 특성 탓인데 국내 처음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병어류를 수도권에 전시하는 데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작한 몸통에 양갈래로 나뉜 꼬리 지느러미. 파란 수조환 구석구석을 병어와 덕대가 헤엄칩니다. 먹이로 넣어둔 굴을 조심스레 다가가 뜯기도 합니다. 병어류는 워낙 성질이 까다로워서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식탁이 아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병어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로 먹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기했고 아이들도 참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처음으로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뒤 임시 수족관으로 옮기고 염분과 수온을 조금씩 조절하며 생존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를 거쳐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연산만 있던 병어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어민들의 새 소득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미 물고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친어를 저희가 종자 생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 넘겨져서 거기서 종자 생산 연구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양수산과학관은 지난 8월 일부 시설을 고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고 아기 상어도 만날 수 있는 새 수족관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입니다. 체험형 수조에서는 직접 물에 손을 넣어서 닥터피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품종 연구를 동시에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은 오는 7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섬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청년 버스킹 공연과 섬 박람회 퀴즈쇼, 섬 박람회, 섬마을 홍보 전시관 운영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열립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인력 결혼율이 강진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22명 가운데 12명만 재직하면서 45%에 이르고 있고 순천의료원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임기제 의사 비율이 너무 높아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규 의무직 공무원 채용을 담보하고 채용 조건과 지원 등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시장 개척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93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는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9개와 화장품 등 공산품 6개 회사가 참여했고 전라남도는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부산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강과 바다, 산과 섬이 공존하는 천혜의 지질 자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건데요. 유네스코 실사단이 방문한 현장을 윤파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강줄기, 동해바다와 만나는 낙동강 끝자락입니다. 아미산 전망대에 올라서면 강줄기를 따라 실려온 모래톱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철새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태의 보고입니다. 새로운 삼각주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한 150년 그 정도 사이에서 이 하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유네스코 심사위원단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지역 지질 명소 20곳을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오륙도, 금정산 장산 등
부산 전역 80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닷새간 부산에 머물며 지질학적 가치와 관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부산시는 도심 속에서 누구나 쉽게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사상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가 신청한 게 첫 케이스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 시도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현지 실사가 끝나면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도전이 성공하면 부산은 제주도와 무등산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5번째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 됩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부지를 놓고 전남 시군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선 상태로 접근성과 보유 수산자원, 기존 시설과의 연계 활용 등을 내세워 지역별 범시민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사의 평가와 입지 선정을 모두 맡기는 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뒷말과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 등이 상당해 오는 17일 입지 선정 이후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최다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해수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낙후된 어촌 어항 300곳에 3조 원 규모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데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90여 개 사업, 국비 6,3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다소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날은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미리 따뜻한 옷 미리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흥의 한낮 기온도 28도로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 29도, 순천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